회동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국민들 300여 명이 끌려갔죠. 관련 내용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충격적인 사건. 구금된 시설은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서 곧 전세기로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다행히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개수가 적습니다.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비자가 필수인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한국인 인력 비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 역시도 시급해 보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또 분노했던 그 미국발 소식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이 그리고 또 여기에 마약 단속국까지도 거의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 군 관련 요원들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를 일일이 묶고 있고요. 양 팔을 묶고 또 양 다리를 묶어서 또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묶는 그렇게까지도 결박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국경에서 마약 운반하는 운반책에게 체포를 하듯 한국 직원들이 이렇게 취급을 당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구금시설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구금소인데요. 방금 보셨던 그 체포를 당한 공장에서 170km,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찢어진 매트리스, 벌레 등으로 미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론의 보도까지 된 사설 기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JTBC를 비롯해서 한국 취재진들이 이곳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칠게 주차장 바깥으로 떠나라라고 떠미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한국 취재진들의 현장 전언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경악과 분노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경악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들은 조지아주 주지사 자체도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인가.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미 트럼프가 뒤통수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금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끔은 됐으나 사흘 후에 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좀 따지고 보면 매우 거친 어떤 협상 방식에서의 희생물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이민 정책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말하자면 결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할 일을 했다. 그다음에 한국과는 별일이 없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기술적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상황 속에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비자 문제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기업의 기술력 부분들까지 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얻어가려는 그런 조금 다소 거칠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불쾌한 그런 협상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야당이 이 트럼프의 조금 이런 좀 거친 행동과 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도 이런 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국격이 손실되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태도가 부적절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좀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좀 김동완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사태 미국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분이 이것은- 거기서 일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증거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 사안을 제일 먼저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게 그 지역 출신의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굳이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끌어내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화기애애하기만 했을까? 뭔가 뼈 있는 그런 그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그런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구밀복검이라는 얘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입에는 잔뜩 이 벌꿀을 밟아놓고 배에는 칼을 숨기는 우리가 여야 극단의 정치 현장에서도 구밀복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지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의 엘레베마도 한국 기업이 지금 여럿이 신설 또는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파악을 해보면 약 25개 정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바로 한국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히스패닉어를 쓰는 중남미 4명을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체포영장에. 그런데 막상 저기에 급습을 할 때는 400~500명의 동원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국이 한국에서 뭐 700조 원을 투자를 하느니 좋아. 앞으로 계속 더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더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꿀을 바르고 뒤로는 칼을 드러내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수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서 20여 군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발 방지 이것은 뭐 맞습니다. 여야의 한 뜻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민 주권 차원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거는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예. 이재명 정권의 글쎄요. 이 초기에 명운이 걸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JTBC가 단독으로 포착한 영상입니다. 철조망 안쪽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어디론가 밖에 있다가 내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이죠? 안에 있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팔에는 쇠사슬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금시설 안에 있는 모습이고 뭔가 흰색 서류를 들고 있고요. 뭔가 분류 과정을 또 한 번 거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JTBC 특파원들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구금된 직원과 면담을 하고 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당시에 미국 당국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 그렇게 외치면서 동맹 국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형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거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저희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미 측에서 반인권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을 한 건지 아니면 통상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단속 중에 하나의 일환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보면 좀 타겟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4명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헬기까지 동원하고 총까지 무장한 사람이 오는 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여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7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공식 회담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완전하게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리고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진짜 상상 이상의 대우입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거는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0조까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가서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25%고요. 또 중국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데 있어서 건건이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게끔 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얻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서영주 의원이 이제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이건 미국 측에 항의를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또 반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볼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긴급 출국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 긴급 전체 회의에 출석했는데요. 발언 일부 들어보고 박진영 의원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에도 이미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개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련돼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거에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미국 당국에서 오래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오산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산 그 미군 기지 내 압수수색 그 일을 언급했어요. 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 뭐 정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순간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 것처럼 친미가 아니라 종미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 받습니다. 이거는 명백히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깡패 국가 역할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현 장관은요. 미 대사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따질 것인가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지 비자 문제는 후일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국가의 자존심이 짓밟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야당도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께서 협상 잘못했으니까 투자한 거 철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꺼내줘야 돼요. 이래야지 사실은 정부의 협상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규탄 성명문 내야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대사 불러가지고 따질 거 따지고 조치 취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주권 국가로서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인요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숙청과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 글이 떠오른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한 그 내용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 중에 획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진의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 언급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우리 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 대상으로 진행됐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의 발언은 특검의 과거 설명으로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법 위헌 제청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때문에 그걸 토론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넘어가서 이 관련된 내용 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